예, 9시가 됐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오늘 부자병법, 부동산, 라이브 방송, 정식 방송으로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뉴스 하나 보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 좀 보겠고, 그리고 지난번 금요일에 했던 약간 특별 생방송에서 꼭 말씀드려야 될 내용을 제가 약간 실수를 좀 한 게 있어서 그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그렇게 딱 10시 되기 전에, 여러분 10시에는 무조건 김사부를 봐야 돼요. 네, 무조건 김사부 봐야 되고, 지난주 금요일날 스토브리그 끝나서 너무 아쉽고, 스토브리그 마지막 회를 다시 보기로 한 4번 본 것 같아요. 네. 꼭 챙겨보시고요. 네.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는 드라마들입니다. 네. 자, 오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뉴스. 예.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댓글을 읽어드리는 거를 되게 못해요. 지난번 제가 보니까 단 한 명의 댓글도 못 읽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툴러서 그러니까 좀 양해를 바라겠고, 일단, 자,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보죠. 뉴스에 보니까, 잠수주공 5단지 얘기가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했었는데, 그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라, 요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글씨 잘 보이십니까? 더 키울까요? 글씨 더 키울까? 네, 이 정도? 수용성, 수원과 용인과 성남, 이번 주 중에, 규제 지역으로, 좀 더 옥죄 소지가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영상 다 보셨겠지만, 자료 하나만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에 했던 2020년 부동산 대전망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여러분들이 올해 시장 중에서 어떤 고민이 되고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라면은 이 영상을, 지난 영상이지만은 꼭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무려 3시간짜리 강의죠. 1편부터 3편을 올려놨는데요. 2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전망해드렸던 작년의 영상입니다. 요 얘기가 나오죠. 규제 지역이 더욱 증가하고, 좀 요렇게 판서를 잠깐 할게요. 자, 규제 지역이 더욱 증가하고, 규제 강도가 심해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규제 지역이 지금 아닌데, 이제 규제 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될 지역들이 있고, 또 두 번째 말은, 요 말은, 규제 지역도 이제 우리가 조정 대상, 투기 과열, 그 다음에 투기 지역, 이렇게 등급이 있다면은, 그 강도가 위로 올라가는 지역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망을 해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지금 이 조정 지역은 풍선 효과 예상된다. 특히 제가 이제 비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조정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가 왜 그랬냐면은 조정 지역이 사실 이 LTV가 60%, DTI 50, 이렇게 좀 조금 더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이제 LTV, DTI 다 40%로 이제 확 내려오죠. 그런 거를 이제 잡아드렸던 전망이었는데, 오늘 관련된 뉴스를 좀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추가 규제안을 이번 주에 지금 이제 발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게 나올 것 같다. 수용성은 물론이고, 인천이 거론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인천은 아직 거론되면 안 돼요. 아직 인천은 지정할 만큼의 그런 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우리 주정심 위원 중 절반 이상이, 이렇게 어느 정도 방향을 잡으신 것 같고요. 보면은,
이 상승률을 좀 보게 되면은, 둘째 주, 이달 둘째 주 같은 경우는 강남이나 송파, 이쪽은 지금 현재 뭐 마이너스가 뜨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노원, 관악, 성북, 도봉, 광진, 상대적으로 올랐다고 뜨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벌어지는 현상이 두 가지 현상의 복합적인 현상으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처럼 풍선효과입니다. 풍선효과. 그러니까 이제 그 15억 원 이상이나 9억에서 10억 사이를 누르다 보니까 그 9억 이하의 주택이 많이 포진된 노원, 관악, 성북, 도봉 이런 자리들이 올라가는 것이고, 이 효과와 더불어서 동시에 벌어지는 현상이 또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게 잘리네요. 요거죠. 자, 풍선효과와 동시에 벌어지는 현상이 이겁니다. 갭 메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여러분, 그 고무줄 기차 이론이 있습니다. 유치한 이름 같죠? 네, 고무줄 기차 이론에서 갭 메우기란 무엇이고 어떠한 형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지를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서울 강북권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팔달구, 네, 정말 끔찍한 수치입니다. 1.66%, 권선구 1.51%, 장안구 1.25%, 영통구 1.2%, 엄청난 풍선효과와 갭 메우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모든 부동산은 말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 반등의 신호탄을 알리는 것은 강남입니다. 강남. 또 이제 강남 3구 중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이 딱 움직이면은 옆에 송파, 또 송파가 움직이면은 옆에 강동, 건너편에 광진, 또 아래쪽에 위례, 판교, 분당 쭉쭉 돌아갑니다. 이게요. 정말로 부동산은 군대와 같은 계급 사회입니다. 수평적 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수직적인 서열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강남에서 지금 최근 벌어졌던 현상은 현 정부 출범 후에 3차의 어떤 급등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뜨거운 수원에 있대, 또 용인에 있대, 이런 지역들은 강남발의 어떤 1차, 2차, 3차의 흐름 속에서 거의 영향권에 들어오지 못했던 곳들입니다. 따라서 강남권의 상승과 이 용인권, 수원권의 상승률이 너무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이 갭을 메워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말이죠. 이게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이유는 어차피 방향은 우상향으로 잡은 상태에서 풍선 효과라는 규제에서 좀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그 부작용이 더 자극하면서 속도까지 이게 불이 붙게 되는 현상이 지금 작금의 사태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수도권 의정부와 인천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꽤 많은 수도권 지역들이 이 규제 지역으로 포함되는 때가 와야지만 이번에 어떤 큰 과정에서의 상승세가 거의 끝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곳들이 이런 규제 지역으로 편입된다는 말은 서위만 오르는 게 아니라 관심도 없던 지역들까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겠죠. 그렇게 좀 좋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고서 정책도 짜는 게 좋겠고, 또 우리도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사고팔고에 있어서 단순하게 그래 내가 한번 판단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에는 그 자산 규모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한 번의 판단이
좀 심한 표현으로는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한 가정사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네, 그러한 정도의 여파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매수 매도의 어떤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원과 용인, 성남으로만 이게 그칠 일이 아닌 것 같기에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이런 공포심을 자극해서 여론몰이를 해서 뭐 돈을 벌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수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 우리 그 회사에서 어떤 고객분과 통화를 하는데 그 고객분이 저희 회사에 굉장히 실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를 여쭤보니 실망하시게 된 이유가 자기가 본인께서 수원 권성구에 있는 모 부동산에 갔는데 그 부동산에서 하시는 말씀이 박병찬 전문가가 버스로 사람을 태우고 와서 권성구에 있는 아파트를 추천하고 사줬다. 싹쓸이를 해갔다. 뭐 이런 얘기를 부동산이 그분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원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단체로 누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큰일이구나. 이게 여러분들께서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겠습니다만은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만 한 개인으로서 제가 느끼는 이런 허구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면서 이게 참 이거를 제가 해명을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해명 차원을 드리는 말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그 부동산 우리 사장님께서 계시다면은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카더라를 사실처럼 얘기해주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똑같이 제3자의 입장으로 그분의 말을 들으니 신뢰가 가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용의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황당한 오늘 전화통화를 제가 우리 직원분을 통해서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참. 근데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정보나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 별일이 다 있네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동산 지면에서의 단어가 키워드가 풍선효과더라고요. 또 수용성 이런 거기 때문에 오늘 뉴스를 보면서 사실 이 현상은 벌어질 만한 소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예측일 뿐이지만은 이게 불이 더 번져가면서 꽤 많은 지역들이 규제 지역의 대상 범주에 거론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기에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지금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주에 0.29%가 올랐는데요. 인천에 계신 분들은 약간 피해의식이 있으시거든요. 왜 이렇게 인천만 빼고 다 오르느냐 이런 피해의식이 갖고 있습니다. 의정부 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근데 함부로 매도하지 마시고 판단하시기 전에 꼭 조언을 얻고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천도 넓고 그 안에 연수구, 남동구, 서구 다 넓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떤 큰 지역적인 범위로만 판단할 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강남에도 안 오르는 아파트 있습니다. 굉장히 적게 오르는 아파트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개별적인 부분까지 짚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큰 그림상 일단은 비규제 지역들 그리고 규제가 단계가 올라갈 지역들 이렇게 규제가 새롭게 편입되는 곳들과 규제 강도가 거세지는 자리들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여쭤보셨던 질문들 중에서 먼저 원리를 하나 껴줍시다. 원리. 네, 원리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일단 원리를 제가 간단히 보면은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이게 그냥 저만의 기준이지 어떤 공식은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원리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원리 공부. 제가 이렇게 자, 원리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